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작가입니다. 오늘은 전자책 쓰기의 목차를 잡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목차. 자, 목차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산에 올라와서 목차를 잡는 겁니다. 산 꼭대기에서 목차를 잡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쓴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많은 시간 동안 목차를 잡아줘야 됩니다. 목차를 잡아주고 이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해줘야 돼요. 첫 번째, 경쟁 도서를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경쟁 도서를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독자의 니즈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세 번째, 자신의 최적화가 되어야 돼요. 네 번째, 메가 트렌드를 타야 됩니다. 이 네 가지가 교집합이 되는 선에서 우리가 목차를 잡아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경쟁 도서의 목차보다 나아야 됩니다. 나아야 돼요. 우리가 경쟁 도서가 뭐냐면은 우리 책하고 비슷한 유의 책입니다. 이런 책이 경쟁 도서예요. 우리가 쓰고자 하는 책이 A라는 파트의 마케팅 책이야. 그럼 A라는 파트의 마케팅 책이 다른 책들도 있겠죠. 그런 책이 바로 경쟁 도서고 독자가 보기에는 같은 종류의 책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따라서 판매에서의 경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벤츠 E클래스를 타겠다라고 했을 때 벤츠 E클래스의 경쟁선상에 있는 BMW 5 시리즈라든지 렉서스 ES300H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은 경쟁군에 들어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걸 하겠다고 어떤 책을 이제 쓰겠다고 했을 때 독자가 볼 때는 같은 어떤 군으로 있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못 이기면 안 됩니다.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기려면은 첫 번째 어떻게 되냐면은 경쟁 도서를 이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구자가 돼야 돼요. 연구자가 되고 두 번째 뭐가 돼야 되느냐? 탐정이 돼야 됩니다. 연구자가 돼가지고 그 어떤 그 책의 어떤 목차라든지 내용을 봤을 때 좋은 컨텐츠들은 우리가 가져와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목차라고 하는 것들도 필요하면 가져와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목차가 쫙 있는 거야. 근데 책들을 이제 경쟁 도서가 있잖아요. 그럼 경쟁 도서가 예를 들어서 1번 책부터 예를 들어서 한 50번 책까지 있다. 이거를 목차를 스크린을 하는 겁니다. 목차 스크린을 쫙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이 목차의 어떤 중요도로 봤을 때 이게 되게 중요하고 이게 중요하다 이런 게 딱 잡힐 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볼 때 중요하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첫 번째 내 관점도 있을 수 있죠. 내 관점으로 봤을 때 중요하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중복이 되면 좀 중요한 겁니다. 모든 작가들이 이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이런 것들은 중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어떤 크로스 체킹, 다른 자료와 크로스 체킹을 통해서 이 목차가 굉장히 변별력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목차다라는 것들을 또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책 목차에 나왔는데 강의 보니까 되게 이게 인기가 있어.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또 되게 많아. 신문 보니까 이게 되게 언급 많이 돼. 이러면 이거 크로스 체킹, 타 자료와 크로스 체킹을 통해서 이 책의 목차의 특정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 가능하죠. 그랬을 때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자가 돼가지고 가져올 것들은 다 가져와 준다는 거지. 두 번째, 탐정이 돼야 돼요. 탐정이 돼가지고 이 책이 만약에 베스트셀러 되었고 이 컨텐츠가 되게 인기가 있고 이 강의가 되게 인기가 있고 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빠르게 스크린을 해줘야 됩니다. 빠르게. 우리가 이제 이거를 막 되게 시간 끌면 안 되고 이거를 쭉 보면서 직관적으로 좀 느껴줘야 돼요. 전자책 쓰기 과정은 기본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쓰는 게 핵심입니다. 패스트 라이팅입니다. 패스트 라이팅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종이책 쓰기는 슬로우 라이팅이에요. 많은 책을 봐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이러면서 기본적으로 슬로우 라이팅이 종이책 쓰기 과정의 어떤 본질입니다. 그런데 전자책 쓰기 과정은 한두 달 만에 빠르게 집필을 해줘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어떤 자료들 이런 걸 가지고 독자를 만족시키는 최적화된 콘텐츠를 던지는 겁니다. 이게 전자책 쓰기이기 때문에 패스트 라이팅, 빠르게 접근을 해줘야 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탐정이 돼가지고 어떤 컨텐츠가 뜨는 컨텐츠인지,
그리고 어떤 컨텐츠를 썼기 때문에 이 책이 떴는지 이런 것들을 빠르게 쪽집게처럼 쪽쪽 뽑아내야 돼요. 우리가 대치동에 뭐 이렇게 대치동의 어떤 쪽집게 강사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쪽집게 선생이 돼야 돼요. 딱 잡아내야 돼. 딱 보고 딱 잡아내야 돼요. 쫙 봤는데 괜찮다. 쫙 봤는데 이거 지금 독자들이 반응할 만한 것다.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크로스 체킹을 해봐야 됩니다. 해가지고 역시 내 관점과 어떤 뭐 중복이라든지 뭐 등등으로 해가지고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될 만한 어떤 목차라든지 그런 것들도 가져와주고 그 다음에 이 책이 어떻게 해서 성공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해주고 그래가지고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구자가 돼가지고 어떤 좋은 컨텐츠와 좋은 목차를 가져와주고 탐정이 돼가지고 우리 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목차 구조 그 다음에 목차 설계법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봐줘야 되는 겁니다. 같이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다. 자, 계속해서 2번 독자의 니즈. 우리가 책을 쓰는 거는 기본적으로 독자 만족시키려고 쓰는 겁니다. 책은 일종의 뭐다? 연애편지예요. 연애편지. 독자를 만족시키는 연애편지야. 단지 이게 연애편지가 아니고 책일 뿐인 거지. 독자를 만족시키는 일종의 독자를 뭐 일종의 연애 편지인 겁니다. 이게 독자를 만족시키는 일종의 연애 편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자의 우리가 니즈를 잘 봐야 됩니다. 독자 니즈를 잘 봐야 돼요. 니즈를 보고 이거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니즈를 보는 방법들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었죠. 뭐냐면은 독자 니즈를 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책도 봐주고요. 책을 보면서 독자 니즈가 어디 있는지를 좀 느껴봐야 됩니다. 동시에 리뷰를 보면 독자 니즈를 또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느껴주고 그 다음에 강의 보면서 보니까 이 강의가 되게 인기 있는데 인기 있는 이유는 이 목차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잡아내야 됩니다. 독자 니즈를 잡아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뭐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유튜브, 구글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 이런 데 보니까 되게 조회수가 많고 그 다음에 검색이 많이 되는 게 뭐다 이런 거 잡아내야 되고 이런 걸 통해서 독자의 니즈를 잡아내야 되는 겁니다. 독자의 니즈를 잡아내야 되고 그리고 자신에 최적화인데요. 뭐냐면은 전자책을 쓸 때요.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최적화해서 드러낼 수 있는 목차를 만들어야 돼요. 자기 어필을 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포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수리남인가요? 수리남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뭐 하정우가 그 수리남 대통령한테 뭐 가로케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옆에 그 주인공이 이렇게 말을 해줘 또. 그 가로케 사업이 아니고 이제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좀 포장을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완전 다를 수 있거든요. 고졸이라는 게 엄청난 스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고졸이라는 게. 마찬가지로 대졸, 뭐 의과대학 나오고 명문대 나오는데도 이게 아무것도 아닌 스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1,000억 원을 벌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이 말인데 이거를 현대어로 바꾸면 말 한마디가 1,000억 원을 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이 카피의 힘이고 포장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포장을 좀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지방대를 나왔는데 어떤 특정 결과물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한국 최초로 지방대를 졸업하고도 이러이러한 결과를 낸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5천만 인구 중에 대한민국에 내가 유일한 사람이다 라고 강조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 조건들을 보면서 조합을 해가지고 말들을 만들어야 돼요. 조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가만히 보니까 30대에 제가 20권의 책을 썼는데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어. 그럼 내가 대한민국에서 책을 가장 많이 낸 사람이다. 1등이다. 대한민국 1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갖고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보면은 SK그룹 추천 도서라든지 세종도서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한국 이렇게 출판진흥원 우수 컨텐츠라든지 다음 추천 도서라든지 네이버 추천 도서라든지 이런 거 많이 됐단 말이에요. 카이스트 추천 도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이 대한민국 정부, 카이스트, SK그룹 등등 이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다수의 책들이 선정됐단 말이에요. 내용이 좋은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잘 해야 돼. 이것이 바로 자기 최적화입니다. 이런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메가트렌드. 책이 베스트셀러 되는 거는 어떻게 베스트셀러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는 내가 잘해갖고 베스트셀러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잘해갖고 베스트셀러 되는 거 아니에요. 성공 자체가 그렇잖아요. 내가 잘해가지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도와가지고 성공하는 거잖아요. 도와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만들어져서 그런 건데 뭐냐면은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것은요. 베스트셀러는 기본적으로 잘 쓴 책이 아닌 거고요. 뭐다? 많이 팔린 책이거든. 베스트셀러라고 한 것은 많이 팔린 책이고, 많이 팔렸다는 것은 뭐냐면은 동시대의 사람들이 많은 지지와 공감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게 베스트셀러인 거예요. 베스트셀러는 그래서 우리가 시대 정신을 잃는 바로미터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미터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미터.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반응을 한 거가 베스트셀러가 되는 겁니다. 베스트셀러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 이 많은 사람들의 어떤 생각의 방향들이 글로 가면 그게 베스트셀러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베스트셀러는 정신구조의 산물이고, 이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문화와 트렌드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문화와 트렌드는 베스트셀러하고 100% 일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쓸 때는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문화와 트렌드를 잘 봐야 돼요. 지금 이게 뜨는 거다, 이런 거를 잘 봐야 돼요. 이게 지금 핫하다,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특히 전자책 쓰기는 유행에 민감합니다. 유행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유행에 민감하기 때문에 시기도 잘 봐야 돼요. 책을 딱 잡아가지고 바로 써줘야 돼요. 그리고 바로 출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생각하고 나서 책 출판까지 2개월 정도 만에 책이 나와줘야 돼요. 핫한 이슈를 잡아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베스트셀러를 만들려면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목차를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목차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쟁 요소를 이겨주고, 그 다음에 독자의 니즈를 반영해주고, 그 다음에 자신을 최적화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한민국의 메가트렌드를 반영해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책도 봐주고, 그 다음에 기타의 검색들과 자기 컨텐츠들도 봐주는 거예요. 책을 보면서 뭐다? 가져올 만한 목차와 가져올 만한 컨텐츠들 가져와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 책이 베스트셀러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목차 구조도 봐주고, 그 다음에 각종 검색, 유튜브, 구글,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유튜브, 구글, 네이버 카페, 이런 걸 검색을 하면서 조회수가 많고 댓글이 많은 거 중심으로 해서 타겟 독자의 니즈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이걸 반영해서 목차를 잡아주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메가 트렌드가 뭔지를 여러 가지 각도로 조사를 해주고, 그리고 강의 같은 경우도 뜨는 강의의 목차들도 우리가 봐주고, 그리고 자신의 최적화도 시켜주고,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는데 고급 지식이면 이것도 목차에 넣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전자책을 써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자책을 쓰고 나서 이후에 강의와 컨설팅까지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아는 지식 이거를 연끌을 해가지고 다 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연끌 다 넣어버리면 컨설팅 할 게 없어. 강의할 게 없어. 하기 때문에 만약에 강의와 컨설팅으로 연계하실 거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연끌해가지고 다 넣지 말고 한 80%만 넣고 한 20%는 빼놓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컨설팅으로 좀 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요,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모든 지식을 다 주겠다. 책 한 권으로 이거 읽으면은 하나님하고 필적할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책 한 권으로 그것이 불가능하고요. 다른 사람이 10년 동안 뼈 빠지게 쌓아온 노하우를 책을 1시간 동안 읽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시간 10년을 바로 추월하고,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책은 이걸 딱 봐가지고 어느 정도 중급자 레벨까지 올라가는 거지, 한 방에 1%까지 가기는 불가능합니다. 한 방에 1%까지 가는 거는 그 사람에게 직접 지도를 받아야만 한 방에 1%로 가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거의 동등 수준의 거의 초 엘리트 수준으로 가려면은 그 1%에서 그 사람 지금 내가 배우는 사람 있잖아요. 그 스승은 0.1%단 말이야. 그 사람에게 직접 배우면 내가 1%까지 가. 책만 보면 한 20%까지 간다고. 직접 배우면 1%까지 가. 그런데 스승과 거의 빠당빠당할 정도로 비슷할 정도로 올라가려면은 1% 올라간 시점부터 10년 걸립니다. 10년 걸려요. 왜? 그 사람 그 실제로 0.1%된 사람도 그런 과정을 거쳤거든. 그거 안 되면 안 돼요. 그 미세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미세한 차이가. 그것이 바로 1등과 2등을 가르거든. 수영에서 세계 1등과 2등이 0.1초 차이입니다. 차이 없는 거야 사실은. 일반인들은 몰라 그거를. 그런데 선수들 사이에서는 알죠. 0.1초가 엄청난 차이라는 거를. 실제로 0.1초가 아니고 0.00 단위로 해가지고 1, 2등이 갈라집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일단 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책을 쓸 때는 한 80%까지만 넣어주고 책을 쓴다. 아시겠죠? 그까지 아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목차를 잡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방위적인 사고가 필요하죠. 책을 보면서 괜찮은 컨텐츠 가져와주고, 강의, 그 다음에 검색, 자기 지식 다 가져와주고, 그리고 가져와서 그냥 아무 때나 때려붙이는 게 아니라 이게 타겟 독자의 니즈에 맞는 것 중심으로 가져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가지고 강력한 차별화, 그리고 강력한 어떤 포인트가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타겟 독자의 니즈를 해소한다고 했을 때 그 니즈가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예를 들어서 A다 했을 때 그 A에 최적화된 방향으로 목차를 잡아줘야 되고, B라고 했을 때는 B에 맞는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 영어 잘하는 비결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에 나는 실천 팁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거 따라하면은 바로 3개월 뒤에 1년의 성과들이 나올 수 있는 구조로 책을 쓰겠다고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로 책을 써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존감에 대한 책을 쓰는데 이래저래 주저리 말 안 쓰고 자존감 높이는 방법만 쓰는 거야. 그리고 이 방법 봐가지고 사람들이 좀 아리까리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들에 대해서 봤을 때 좀 아리까리하고, 동시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도 잘 모르겠고 실천 방법도 잘 모르겠고 하기 때문에 방법에다가 사례를 좀 넣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차별화해가지고 자존감 높이는 방법으로만 쫙 언급을 해주는 식으로 책을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차를 잡는 구조, 방향은 사실은 굉장히 넓고 각각 다른 포인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갈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타겟 독자의 니즈를 가장 잘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것으로 모든 길이 통합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 모든 길은 타겟 독자를 가장 잘 만족시킬 수 있는 길로 통하는 거죠. 그쪽으로 해서 어떤 길이든 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살펴가지고 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목차를 잡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계속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